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한국인 음악 트레이너 가치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표준 논란이 좀 나왔어요. 한국의 르세라핌 신곡과 일본의 요아소비 신곡인데요. 이 두 곡이 표절이라는 건 아니고요. 각기 표절 논란이 따로 있는데 그 포인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같이. 먼저 일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슈퍼밴드인 요아소비가 저번 주에 낸 신곡은 무려 27주 동안 일본 전체 스트리밍 종합 차트에서 주간 차트 1위를 하고 있었던 히게단의 서브타이틀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 노래는 최애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인데요. 저도 주간 리뷰에서 이 곡을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추천하면서 리뷰를 할 때 아이돌 같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 여러 곡들의 클리셰를 좀 짬뽕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잘했다라고 했죠. 클리셰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쓰는 유명한 장치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는 군데군데 다른 노래의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합쳐진 노래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노래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똑같은 부분은 없으니까 그것이 표절 논란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시작하는 부분의 랩 파트예요. 현재 일본에서는 이 노래 랩 파트가 일본의 닌자위 메이트 이디라는 힙합팀의 후쿠자 유키치라는 노래와 똑같다고 이제 표절, 파쿠리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시라세가 아리마스. 랩의 플로우만으로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랩의 플로우만으로는 표절이 없다. 표절이라는 것이 없다. 랩의 플로우는 랩을 하는 이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도 일반 노래처럼 어떤 멜로디는 가질 수 있으니까 왜 표절이 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랩의 이 플로우는 굉장히 한정적인 멜로디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래처럼 이걸 멜로디로 치환해서 표절을 정하면 아주 예전부터 랩의 신곡은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노래에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드도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표절이 없죠. 왜냐하면은 존재할 수 있는 코드가 한정적이고요. 코드가 노래의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노래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것만으로 노래가 완성되진 않으니까요. 랩에서도 플로우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음악도 있지만 한정적인 제한을 가지기도 하고요. 플로우 외에도 라임이 있고 비트 등의 사운드가 있고 랩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사도 있죠. 그러니까 랩에서 플로우는 노래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이해하시긴 편해요. 세상에 캐논 변주 코드로 만들어진 곡이 아마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코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코드 위에서 멜로디가 얼마나 같은가, 다른 악기들이 얼마나 같은가 이걸 추가로 봐야 돼요. 이무진의 신호등이 단지 캐논 코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건 너무 많은 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쿠자 유키치도 같은 장르의 랩에서 같은 플로우는 이전에 너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캔드릭 라마, 험블 이런 노래도 있죠. If I quit your BM, I still rock Mercedes funk. If I quit this season, I still be the greatest funk. 몇백 개의 곡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딱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거 K-팝 아이돌 곡에서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플로우 표절도 약간 어려운 부분은 존재해요. 판단하기. 플로우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가 트랩이라는 장르인데요. 먼저 Sit라는 노래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힙합곡 중에 하나인 연결고리를 들어볼게요. 이거 들으시면 이거 완전 표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표절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랩을 뱉는 방식만 가지고는 랩에서 표절이 아닌데
저 트랩이라는 장르가 저 플로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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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의 플로우만 가지고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여기서 비트가 같거나 라임이 같아야 되는데 이 노래는 비트도 같지 않고 라임도 달라요. 그러나 플로우만이라도 긴 파트를 아예 똑같이 하면은 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리듬이 다른 상태에서 같은 플로우로 긴 파트를 똑같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플로우를 따라하는 것이 무조건 표절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긴 파트를 그대로 가져갔고 그 플로우가 그 노래를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면 표절은 아니지만 싸구려 패러디 곡이 되는 거죠. 근데 엄청 유명한 클리셰적인 플로우를 짧은 랩 파트에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플로우만 가지고 표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연결고리를 다시 보면 중요한 플로우를 가져왔지만 그리고 아주 넓게 보면은 분위기도 비슷한 거야 할 수 있지만 따져보면 연결고리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다양한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 Shit이라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오리지널 곡을 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GD의 하트브레이크와 플로라이다의 라이드 라운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또 어디서 꼴리진 않아 아직 쓸만한 건 주지 않아 People to see time is precious. I look at my Cartier out of control. 하나 때문에 망가진 놈 사라진 꿈 불타는 매일 No way. Walk out the house with my swagger, hop in there with yo. I got places to go. 그럼 이건 표절일까요? 근데 이 노래는 플로라이다가 본인이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고 GD의 하트브레이커에 본인이 피처링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이 두 곡도 랩의 플로우를 가져간 거죠. 근데 이 노래는 약간 경계에 들어간다고 봐요. 두 노래의 뒤에 이 메인 멜로디가 따로 존재하고 그거는 다르죠. 근데 이 앞에 랩 부분이 이 곡의 핵심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트도 같아요. 길이도 좀 길고 랩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절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이후에 이 GD가 계속 발표했던 본인의 창작했던 곡들을 보면 GD는 계속 이렇게 어떤 타깃곡이 있고 그 곡의 핵심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거기서 살을 붙이면서 작곡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경계에 들어가는 곡이 많은 것 같아. 표절은 벗어나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를 살려놓는 곡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평가는 GD가 받는 거죠. 플로우도 가져왔고 비트까지 비슷한데 왜 표절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뭐 플로우, 비트, 사운드, 뭐 멜로디 이 중에 몇 개가 아니라 이것들을 총합해서 얼마나 같은 퍼센트를 차지하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약 그 표절에 넘어가기 경계 전에 멈춘 곡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국내 힙합 리스너에게 예전에 유명했던 사건인데 산이님의 맛 좋은 산이 에미넴님의 굉장히 유명한 플로우를 가져와서 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쓴 사건인지 그냥 결과적으로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작고 또 미쳐 보이지만 진짜 쿨한 힙합 보이 난 이 So this must mean I'm disgusting But it's just me, I'm just obscene 엄청 유명한 에미넴님의 랩 파트거든요. 근데 이것도 플로우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은 랩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소비의 랩 플로우는 아마도 제목도 아이돌이고 그러니까 케이팝 아이돌들이 옛날에 자주 쓰던 랩 플로우를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케이팝 아이돌 초기에는 랩은 그냥 노래 못하는 멤버가 떠밀려서 하는 파트였고 그때 굉장히 단순하고 비슷한 플로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플로우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케이팝이 굉장히 랩이 중요해지면서 지금은 전문 래퍼들만큼 랩을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저런 분위기를 그래서 일부러 따라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지금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좋겠는데 지금 딱 생각은 안 나지만 저렇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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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최근 제가 리뷰한 곡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에서
하이브 재팬과 LDH가 합작해서 문차일드라는 걸 그룹이 나왔어요. 제가 이들의 결성 오디션을 리뷰를 했었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팀인데요. 하이브의 일본 수석 프로듀서가 만든 곡인 Don't Brood It 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전 사실 이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 곡도 지금 K-팝이 아니라 좀 예전 K-팝에서 유행했던 클리셰들로 범벅이 된 곡인데요. 클리셰를 범벅을 해도 좋은 곡을 만들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요아소비 아이돌이 그런 곡인데요. 이거는 완성된 곡 자체도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기 나오는 랩들도 보시면 K-팝에서 예전에 너무 많이 쓰던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분위기가 나는데? 그 곡 전체도 저는 그렇게 좋게 완성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표절은 아닌 거죠. 저런 랩 파트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르세라핌 얘기를 할 건데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에서 그 로살리아의 치킨 데리야키 요 랩과 비슷하다고 이전에 이미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관심을 못 받은 이유는 그렇게까지 별로 비슷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Rosa, cinta heta, se lo mando a tu gata. 걸어보면 Michael Lion, 눈빛엔 거대한 desire. 참고로 요 로살리아는 비스코치토라는 곡이 틱톡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가수예요. Toma, mando malo quito. 근데 르세라핌이 다음에 발표될 신곡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공개된 랩 파트 부분이 이 치킨 데리야키와 더 비슷해졌다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Unforgiven, I'm a villain. Unforgiven, nigga get there, gonna. Unforgiven, I'm a villain. Rosa, cinta heta, se lo mando a tu gata. Te la tengo con roles. 근데 이미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정답은? 두 곡은 그냥 랩의 플로우만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치킨 데리야키는 아예 노래 전체가 랩이니까 저 랩의 플로우가 노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르세라핌의 노래에서는 저 랩 파트가 노래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은 아닐 거예요. K-팝 댄스 음악이니까. 곡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들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저 짧은 랩 플로우 따라했다고 표절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하나씩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랩의 플로우만으로는 표절이 없다. 물론 플로우도 아예 통째로 긴 파트를 똑같이 따라한다면은 싸구려 패러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요아소비와 르세라핌의 두 곡은 싸구려 패러디 수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입니다. 그 예전에 표절 일침 갑인 김태현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C코드가 네 거야? 코드가 같다고 표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물론 독창적인 코드 진행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큰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진행을 따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표절은 아니지만 처음 만들어낸 사람의 아류라는 이미지가 생기긴 하죠. 예를 들어 시티팝을 하는 사람들이 타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의 코드 진행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전혀 다른 새로운 많은 곡들이 탄생을 했죠. 그러나 플라스틱 러브의 아류 소리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것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곡들이 생기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진행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랩에서도 특이한 플로우를 처음 만든 래퍼는 그 장르의 대가 소리를 듣고요.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래퍼들은 그 래퍼의 아류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파생돼서 독특한 플로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많은 표절과 싸구려 패러디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음악을 듣고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약간 연장선으로 지금 K-팝에서 핫한 50-50의 그런 음악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표절 일침갑은 나라고? 근데 그 타이틀 떼고 싶어.